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글쎄요, 지금 광장으로 나온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봤을 때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저께 상황을까지 보면. 일단 어제 상황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예상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 예상의 재판 결과. 예상외의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예상외의 결과.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 이하냐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이냐 혹은 무죄냐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과 전혀 동떨어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위원장들과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에게 또 안심을 시켜주고 상황 설명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그 수많은 당원들 중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결집력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이게 불안해지면 저희가 느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리스크를 저희가 규탄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국회로서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논하기 위해서 지역위원장들까지 하는 비상연석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상인 것만은 맞고 좀 대응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윤기찬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뭔가 지금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로 나온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동력을 얻고 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시는지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그날 판결 선고 당일날도 아마 심야에 지도부 회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책을 세운다 하게 되면 뭔가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와서 서로 간에 의견 교류를 하는 것이 회의인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마 뭐 지도부의 주입식이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사실 근데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 대책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저런 여러 가지 그 확대 회의까지 필요한 이유는 당내 흔들림을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과 박탈령이 선고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해서 정권 재창출이 목적인 정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구심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세력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당이 혼란스러움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견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정권 견제 기능을 못한다. 저는 이건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지도부 내지 연석회의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저렇게 첫달부터 강하게 나오는 것은 내부 반발 진압용이라고 봅니다. 내부 반발 진압용. 왜 그러냐면 지금 1심에서 예상 밖으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무죄될 확률이나 아니면 100만 원 미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 대표가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434억 원을 물어내야 돼.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건 당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손절을 하게 되면 다른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434억 원 부분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대권에 출마 못하는 그 대표와 일극 체제로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당장 저는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손절론이 막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 내부에서 이런 분란이 있으면은 가장 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죠.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제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음 그 집회 때부터는 아마 바로 탄핵 이야기가 바로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탄핵에 대해서는 역풍을 우려해서 뭐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탄핵이란 말 두 글자는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제 탄핵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오겠죠. 그것은 실제로 탄핵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내부의 반발을 그 어떤 손절론 같은 것을 놓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대여 투쟁을 하겠죠. 대외 투쟁을 장외해서 내부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뭐 예측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상보다 굉장히 그 높은 형량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놀람 속에서 당황했다고도 보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동요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걸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당연히 생각될 것이고 그런 부분 저는 송국권 그 위원님의 어떠한 그 분석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좀 민주당에서 이제는 조금 이번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냉정함을 찾아야 된다. 어허. 이제까지는 너무 이 재판에 대해서 사법적인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어떠한 좀 자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떤 법정 안에서는 법리로서 다퉈야지 이걸 정치적인 압박 또는 뭐 어떠한 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뭐 감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법정 안에서는. 법정 밖에서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뭐 대여투쟁, 그다음에 대정부투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더라도 어떤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조금 냉정하고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이퀄 민주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까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당 대표, 그다음에 당 어떠한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그런 가운데 감정적인 대응을 충분히 지난 주말에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앞서 오는 이제 앞으로의 시간에서는 조금 더 냉정함을 찾고 거대 야당이지 않겠습니까? 야당으로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의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